만사 현통입니다. 만사 형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감 회피용 이측근 김현지 돌연 보직 변경입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죠. 저희도 종종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성남시 그때부터 쭉 최측근으로 있었던 바로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돌연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서면을 통해서 직접 인사안을 발표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했느냐 저희 준비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화살표가 너무 많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디로 가느냐? 제1부속실장으로 갑니다. 그럼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어디로 가느냐? 대변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총무비서관은 누가 하느냐?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화살표를 쭉 따라오면 총무비서관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공석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3개월 좀 넘었거든요. 제2부속실장 자리를 비워두면서까지 빨리 이렇게 좀 급하게 인사를 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총무비서관 자리를 김현지 비서관이 원래는 한시적으로 맡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자리에 맡겨놓긴 했고요. 이게 한시적이라고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번 인사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상 운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조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김현지 비서관이 누구지? 정말로 이 실세인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던 차에 이거를 증인이 채택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조치를 해버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러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운영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사이동을 했다면 굳이 이게 만사현통이라는 이런 별칭이 계속해서 붙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럼 국감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이 질의할 거 아니에요. 인사에 개입했냐, 실세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루를 온전히 국민들 앞에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나서 국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있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인사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말씀은 원래 처음부터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에 잠깐 임시로 좀 있다가 곧 바뀔 예정이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김현지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특징이 이겁니다. 아까 저희 인사 변경, 인사 이동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김현지, 김남준, 윤기천 이 세 사람이 서로 좀 한 템포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씩 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약간 돌려막기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 성남 경기 라인으로 지금 이 지목이 되죠. 같이 볼까요?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이죠. 김현지 부속실장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 했었고요. 그리고 이 국회로 들어오고 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난 다음에 의원실 보좌관을 했었고 윤기천 이제 총무비서관 성남시 때부터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같이 하면서 같이 성남에서부터 같이 왔었고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시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당대표 당에서도 지금 계속 쭉 같이 온 그런 인사들이라는 거는 그밖에 김용채, 권순정, 김상호 등등이 이번에 인사에 같이 섞이긴 했는데 사실 포인트는 여기 위에 3명인 거죠. 성남 경기 라인에서도 이 세 사람 여기가 유독 최측근들이 서로 약간 자리를 바꿔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직접 또 부속실 근무도 또 해보셨고 하는데 이번 인사이동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끝까지 민주당이 바람막이 하는 그런 행태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돌려막기식 인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수많은 비서관이 있지만 1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그리고 2부속실장, 대변인, 비서관 자리 중에서도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직제에 보면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인사, 정책, 정무 모든 보고서가 다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입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서관 자리 중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근데 그 인사들을 또다시 돌려막기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기존에 하던 일 이상으로 이제는 더 막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바람막이, 그냥 돌려막기 인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역대 14대 대통령, 14대 국회 이후로 총무비서관이 출석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애초에 그냥 출석을 해서 당당하게 네.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았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논란을 부르지 않았을 거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 김현지 비서관이 부속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출석하지 않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민주당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낸 거 아니겠느냐. 바람막이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뭐 약간 원래부터 처음부터 임시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제1부속실장으로 그냥 가면 됐는데 왜 처음엔 굳이 총무비서관을 하고 3개월 뒤에 부속실장으로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같이 일하면서 쭉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시작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살림을 도맡아서 할 네. 믿을 만한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밖에 없지 않았냐는 점은 명백히 그런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마치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야 될 인사를 지금 했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한 거 아니야? 라고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국정감사를 받고 10월 중순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운영위가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부속실장을 공석을 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모양새도 챙길 수 있어서 이득이 되는 인사였을 텐데 이게 조금은 설익은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게 좀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3개월 동안 기틀을 좀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속실장 자리로 좀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인데 하지만 타이밍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방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부속실장이라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 부속실장이 나온 전례가 기억나시나요?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과거에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아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 지금 국회에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창근 위원님. 지금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도 얘기한 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을 또
부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은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부속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응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과거의 전례를 예를 들 것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는 진행이 되더라도 대통령실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는 대통령의 일정, 공개 일정이든 비공개 일정이든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속실장은 사실 비서실장과의 별개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빠질 수도 없는 자리도 맞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네. 더더욱이 부속실장 핑계로 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정말 일거에 해소하고 이번 인사도 정말 바람막이가 아니다. 이렇게 떳떳하려면은 나오는 것도 정상인데 저는 나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네. 본인이 정말 뭐 바람막이가 아니다, 난 떳떳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나올 법도 하지만 내 추측으로는 안 나올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당사자 의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이측근 김현지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국회 결정 따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발탁으로 연쇄 이동이 됐는데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좀 무관하다.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 상관없이 출석 여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국회 출석 여부는 그냥 국회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하라면 하라시는 대로 그렇게 좀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면 네. 서영주 대변인님. 기분이 갈 거 지금 예비를 지금 이미 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그러면 나오겠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국회 결정으로 하면은 민주당에서 오케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국회 결정이라는 것들은 네. 정해진 절차에 따르겠다,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본인 의사가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 총무비서관을 놓고 야당에서 총무비서관의 일적인 것 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쟁의 소지가 이미 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운영이면 운영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될 것인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거 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뭐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김현지 총무비서관께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출석해서 그런 분란을 우리가 용인해 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그 절차에 따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출석 여부를 놓고 어느 네. 정도의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 팩트로서 총무비서관이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는 아니다. 나올 수 있다. 떳떳하다라는 걸 밝혔다. 그렇게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역대 부속실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자처해서 나간다고 할 필요까지는 또 있겠느냐라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정해지면 나간다라고 한 걸로 우리 입장을 다 피력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발탁으로 인해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 얘기인즉슨 이번 인사의 주인공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남준 실장의 대변인 이동입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경향신문 오면 같이 볼까요? 네. 대통령 의중 반영 부족 판단에 성남라인 대통령실 전면 배치. 네. 대통령의 의중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성남라인을 지금 쫙 전면으로 좀 뽑아 올렸다라는 얘기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좀 해온 면이 있다.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거다. 의중을 잘 아는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올리다 보니까 빈자리를 채우고 하다 보니까 연쇄 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런 설명인데 김남준 실장은 사실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잘 몰랐는데 김남준 실장은 사실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좀 만나보실까요?
지사의 기자회견문을 대신해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사실 지금 모습은 경기도 언론비서관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지금 이력을 좀 보면은요. 성남에서 방송기자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경기도 언론 비서관 역할을 했고 캠프 대변인 그리고 쭉 정무조정 부실장까지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온 성남 경기 라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창근 위원님, 주인공은 김현지가 아니라 사실 김남준이에요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종의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대변인 발탁이 정말 주요 이유였다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왜 1부속실장으로 보냅니까? 1부속실장과 2부속실장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2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네. 때로는 서로 업무 교류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그 역할을 분담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다면 윤기천 전 2부속실장이 1부속실장으로 가도 되는 거죠. 오히려 업무에 더 익숙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김남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인사의 배경을 거울을 씌우고 있지만 결국은 김현지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아무리 핑계를 대도 빛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바람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옆으로 한 칸씩 옮긴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김남준 이 대변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윤기천 이 대변인 제1부속실장 가면 돼 굳이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게 또 맞는 거냐 좀 봐도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서영주 대변인님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혹은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뭐 상상할 수 있는 일일 거는 같아요. 그리고 김남준 지금 신임 대변인 자체가 대변인 역할도 오래 했고 나름대로 평판도 좋아서 대변인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인사이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1부속실장 그다음에 2부속실장 전체 총무비서관의 이런 전체적인 인사 조치가 조금 아쉬움이 남으나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이게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이동이라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투톱 체제로 간다고 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으로서 역할이 조금 이게 벅찬 거 아닌가? 거기를 보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전체 그림에서는 이번 인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이 재배치 않은 그런 인사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사실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 생활 이후에 뭐 지방선거든 재보궐로 나가는 것은 또 그냥 정치적인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의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말씀처럼 어쨌거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대통령실 또 내부의 인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좀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